남상목 의병장을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저 모르겠는데요. 네, 처음 들어보셨어요? 알진 못하죠. 이제 의병장 하면은 그 서산대사를 기억을 하는데 성남에 그런 분이 계셨던 거는 잘 모르겠어요. (1876년) 일본은 무력을 앞세워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고 조선을 강제로 개항시킴으로써 침략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조선의 앞날은 어두워만 갔다. 암울했던 1876년 동천 남상목 의병장은 경기도 광주군 낙생면 하산운리 81번지에서 태어나셨다. 지금은 도시개발에 밀려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지만 지금의 성내터미널 남단 부근이라고 한다. 남상목 할아버지가 출생하신 곳이에요. 여기서 성장하셔서 의병에 투입하셨던 곳입니다. 남상목 의병장은 정묘호란 때 안주성 전투의 영웅이신 남이흥 장군의 정신과 기계를 물려받았다고 한다. 제가 어렸을 적에 이 아까 여기 판교의 집에 이 돌담이 있었거든요. 이 돌담을 이렇게 쌌는데 그 위에 말 한 장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뭐냐니까 할아버지가 타시던 말 한 장이다. 그다음에 다락에서 제가 화살을 가지고 노니까 할머니가 그거 할아버지가 쓰시던 화살이다.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그냥 가지고 놀다가 6.25 사변에 다 타버리고 없어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 큰 장검도 있었다는데 뭐 이런 것들이 구전으로만 들리지 제가 찾을 수가 없었어요. 긴 칼에 백마를 타고 이곳 사녀를 누볐을 남상목 의병장은 꺼져가는 나라를 위해 의병을 일으키는 계기를 맞이하게 된다. (1904년 2월) 일본은 조선을 독점적으로 지배하기 위해 러일 전쟁을 일으켰다. 그리고 전쟁 물자를 조달하기 위해 우리의 영토와 자원을 약탈하였다. 일제가 한국에서 러일 전쟁을 일으키고 이러는 과정에서 이 지역, 판교 지역에서 오래된 수목을 군수 물자로 가져가기 위해서 이 지역 주민들을 동원해서 벌채 작업을 하고 인건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음으로 해서 남상목 의병장께서 항의를 하다가 체포돼서 이제 광주 경찰서로 끌려가서 거기서 이제 구타도 당하고 이런 상태에서 풀려나면서 이제 의병 활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드물골 사건이다. 드물골은 성남시 판교에 있는 청계산 자락을 말한다. 이 청계산 일대의 이 드물골, 지금의 이제 그 대장동이나 우두만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나무가 이 참나무가 많아요. 이 나무가 상당히 견고하고 그래서 일본 놈들이 전부 일본으로 갖다 무기를 제조했던 곳입니다. 동천 남상목 선생은
일본의 드물골에서의 약탈에 항거하다 판교 주재소에 구속되어 갖은 수모를 당했다고 한다. 판교 주재소는 지금의 널다리교 부근에 있었다고 한다. 여기가 이제 보시면은 널다리교라고 돼 있는데 여기가 주재소가 있었어요. 주재소. 남상모 할아버지가 여기서 한 보름 동안 구속돼 가지고 있었던 장소예요. 드물골 사건을 계기로 동천 선생은 의병을 일으키게 되는데 남상목 의병장의 활동을 알려주는 자료로 통고문이 있다. 통고문이라고 하는 것은 남상목 의병장이 체포돼서 서대문 형무소로 끌려가서 심한 고문을 받다가 내장 파열로 돌아가시게 되니까 그 의병부대 동지들이 전국의 의병부대에다가 이 남상목 의병장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린 내용이고, 거기에는 남상목 의병장의 학문과 인품과 가문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활동 지역을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통고문을 보면 남상목 의병장은 낙생면, 언주면, 대왕면, 돌마면, 용인 등지에서 의병 수백 명을 모았다고 했다. 또 1906년 2월 운강 이강년 의병장의 참모관으로 종군한 기록이 있어 남상목 의병장의 창의 시점을 살펴볼 수 있다. 1905년에 을사늑약이 이제 체결된 후에 그때부터 본격적인 준비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짐작을 하고 있고요. 아마 1905년 가을을 전후해서 의병을 모집하기 시작하고 문경의 이강년 의병장 휘하의 참모관으로 활동을 했고 음성, 안성 이런 지역에서 집중적인 일본군 공격 활동을 펼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남상목 의병장의 활동 양상을 알려주는 자료로 김재선 판결문이 있다. 김재선 판결문은 이제 남상목 의병장께서 옥중에서 고문을 받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판결 기록이 없습니다. 재판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재선이라고 하는 사람의 판결문을 통해서 남상목이라고 하는 분이 그 의병 부대의 대장이었다는 사실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김재선 판결문에 초기 남상목 의병부대의 규모에 대한 기록이 보인다. 이제 그 처음에 남상목 의병장이 의병이 일으켰을 때에는 구식총 40자루와 신식총 10자루를 가지고 의병 활동을 했고, 그 재판 기록을 보면은 남상목 의병장이 환두 대도를 차고 있었다 이런 이제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남상목 의병장은 의병 대장이었다는 사실이 뚜렷이 증명되고 있다. 한편 일본은 헤이그 밀사 사건을 빌미로 1907년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정미 7조약을 체결하여 우리의 사법권을 박탈하였다. 그리고 우리 군대를 강제 해산하였다. 이에 시위대 제1연대 1대대장 박승환은 자결로서 울분을 표출하였다. 이를 계기로 해산된 군인들은 일본군과 전투를 벌이고 무기를 가지고 전국 의병부대에 가담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우리 의병들의 조직이 군대의 조직처럼 체계화되고 무기가 향상되어 전국적으로 의병전쟁의 양상을 띠게 되는데, 이러한 변화는 남상목 의병부대에도 나타났다. 김재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군대 해산 때에 군대에서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군대 조직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었을 거로 보고, 이분이 이제 좌익장을 맡으면서 남상목 의병장의 작전 구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도와줬을 걸로 보여집니다. 의병 조직을 체계화하면서 남상목 의병장은 용인 용천과 용덕사 지역에 주둔하면서 많은 전과를 올렸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의 성윤산 중턱에 신라 천년사찰 용덕사가 있다. 용덕사 대웅전 뒤로 험한 길을 오르면 극락전이 있고, 또 그 뒤로 바위 암굴이 있어
불암사라고도 했다. 이곳 용덕사는 동으로 이천에 이르고 남으로는 안성에 이르는 교통의 요지이며 산세가 험해 의병들의 은신처로 적합했다고 한다. 성남 근처에는 일본군들의 헌병대가 본부가 거기 근처에 송파 쪽에 주둔하고 있었고 거기서 바로 그 공격을 받기 때문에 이쪽으로 용인 쪽으로 이동을 하셨던 것이고 여기 배감 용천이 출신인 강춘선이副군장으로 참전을 했고 그래서 아마 이쪽으로 이동을 하셔서 여기에 주둔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용인 지역에 주둔한 남상목 의병부대는 용인, 안성, 음성 지역의 일본군과 친일파를 공격하였다. 안성시 낙원동에는 안성 낙원 역사공원이 있다. 이 공원 옆 안성 일동 주민센터는 옛 안성군청이 있었던 곳이라고 한다. 남상목 의병장은 바로 이곳을 공격하였다. 1907년도 무렵에는 여기가 이제 안성의 중심지 역할을 했고 읍내 역할을 했던 곳이죠. 그래서 1907년 무렵에 이제 그 남상목 의병장을 비롯해가지고 그 의병들이 이쪽으로 많이 또 그 용인에 주둔하면서 안성으로 많이 출동을 해서 여기 이제 친일파들을 여기 직접 징치를 하고 일진의 회원들을 여기서 이제 공개적으로 잡아서 처형도 하고 그랬던 곳입니다. 또 지금도 5일장에 열리는 용인 배감시장에서 일진회 등 친일파를 단죄하는 항일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현재 용인 배감파출소 자리에 있었던 일본군 헌병 주재소를 습격하여 무기를 탈취하는 등 많은 전과를 올렸다. 특히 반민족 단체인 일진회를 처단하기 위해 용인 추계리에 있었던 송병준 별저를 공격하였다. 지금은 철거되어 사라졌지만 민족의 고혈로 만들어진 송병준 별저는 99칸으로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컸다고 한다. 여기에 이제 일본군들이 50명 정도 상주를 하고 있었고 일진의 회원들이 500명에서 700명 정도까지 머물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여기서 아침 저녁을 다 먹을 수 있고 여기서 모든 한국 사람들의 농지를 빼앗는 거라든가 또 의병들을 탄압을 한다든가 여기 와서 이제 고문하고 구속시키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던 아주 그 치욕적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상목 의병장을 비롯해가지고 남태희 의병이라든가 이쪽 지역의 경기도의 의병들이 이 송병준 일진회를 습격을 해가지고 여기서 실제 전투가 벌어지기도 했던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용인 지역에서 맹렬하게 활약하던 남상목 의병장은 안성 칠장사로 주둔지를 옮기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통고문에는 의병 수백 명을 모아 서울로 진군하는 중 안성 죽산 칠정사에 도달하여 외적과 만나 격전을 벌였다고 했고 김재선 판결문에는 1907년 7월 음성전투에서 일본군에 패하고 죽산 칠정사에 이르렀다고 했다. 여기서 칠정사는 지금의 안성시 죽산면의 칠장사라고 한다. 칠장사는 험준한 칠연산 자락에 자리한 사찰이어서 의병들의 은거지로 적합했다고 한다. 옛날에 아주 깊은 골짜기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도적이 많았어. 도적이. 그래서 도적을 교화를 시켜서 현인을 만들었다고 해서 칠연산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7정도 여기 와서 숨어서 여기서 살 정도로 좀 산이죠 여기가. 지금 아마 우리 남장군께서도 여기에 그런 이제 요새가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오셔서 그 몸을 맞춰서 이렇게 하셨겠죠. 칠장사에 주둔한 남상목 의병부대는 전봉규, 민병찬 의병과 합세하여
안성을 공격하였다. 지금의 안성 낙원 역사공원 인근의 연립주택 자리에 있었던 안성 경찰서와 헌병부대를 공격하여 무기를 탈취하는 등 많은 전과를 올렸다. 그러나 이 무렵부터 남상목 의병부대의 활동은 점점 어려워지게 된다. 안성 칠장사를 중심으로 활동한 전봉규라든지 이런 다른 팀하고 다른 부대와 합류를 해서 안성 시내의 그 일본군 헌병부대를 공격을 했는데, 그 전투가 끝난 다음에 그 전봉규 부대에서 무기를 남상목 의병장 부대 무기까지 다 회수를 해갑니다. 그래서 남상목 의병부대는 사실 무장 해제가 된 셈입니다. 무장 해제가 된 남상목 의병부대에게 더 큰 시련은 일제의 의병 진압 작전이었다. 1907년 7월, 8월, 9월, 10월까지 굉장히 이쪽 지역이 격전지였고, 의병들이 많은 다양한 활동을 하니까 일본에서 제14연대라고 하는 아주 그 진압 전문 부대를 아예 그 일본에서부터 상륙시켜가지고 그 의병들을 적극적으로 탄압하는 그런 그 상황이 되는데요. 그래서 1907년 10월, 11월 무렵에는 의병들이 상당히 좀 어려움에 처하고 그래서 흩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남상목 의병장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서로 연합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서 남상목 의병은 이제 그 제천 충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강년 부대랑 연합을 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남상목 의병장은 운강 이강년 의병장의 참모관으로 종군하면서 조령을 탈환하는 전공을 세웠다. 그런데 일본 정규군과 싸우는 의병들에게 가장 불리한 것은 무기의 열세였다. 일본군은 신식총으로 무장한 반면 우리 의병들의 주 무기는 화승총이었다. 부식총은 이제 조총과 같은 그런 이제 발사하는 속도가 느린 그 화승총이라고 하죠. 그래서 심지에다 불을 붙여가지고 심지가 다 들어가서 화약을 폭발시켜서 총을 격발시키는. 그러나 이제 이 신식총은 이제 그게 아니라 화약을 바로 이렇게 방아쇠를 당기면 그 화약이 폭발하면서 총알이 발사되는 그런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에 불을 붙여야 하는 화승총은 이동 중이거나 비 오는 날에는 전투를 할 수 없었다. 이런 불리한 상황에서 일본군의 초토화 작전으로 학살당한 의병의 숫자는 1907년 7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13,445명이었다. 이것은 전쟁이 아니라 대학살이었다. 이런 혹독한 상황에서 활동이 어려워진 남상목 의병장은 만주에서 항일운동을 하기로 결심하고 느릿제로 향하게 된다. 느릿제, 한양으로 가는 막바지 고개. 지금의 낙생고등학교 부근 경부고속도로가 지나는 고갯길이다. 1908년 11월 남상목 의병장에게 이 고갯길은 마지막 길이 되었다. 남상모 할아버지가 의병 토벌령이 내려가지고 이제는 의병 활동을 할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용인 지역에서 이 고개를 넘어서 가족들을 보러 오시다가 그 매복하고 있던 일진의 그 송병준의 그 아들 그 일본 순사들이 매복하고 있다 거기서 체포돼가지고 광주 경찰서를 거쳐서 서대문의 경성 감옥으로 투옥되셨죠. 경성 감옥. 1907년부터 의병전쟁이 전국적으로 격화되면서 체포된 의병들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일제는 1908년 10월
지금의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인 경성감옥을 개소하였다. 경성감옥이 열리자마자 이곳에 끌려온 남상목 의병장은 모진 고문 끝에 장파열로 끝내 순국하셨다. 때는 1908년 11월 4일, 선생의 나이 33세였다. 예, 할아버지 시신이 일이 나간 거예요. 정말 통안에 시구문. 시구문 밖에 버려진 남상목 의병장의 주검은 판교의 하산운동 뒷내골에 모셨다. 남상목 의병장이 겪었던 고통은 남은 가족에게로 이어졌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자녀들하고 이제 생활이 힘드시니까 아버지도 이제 글을 못 배우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외아들 자식 하나 있는 거는 공부를 가리키겠다 하셔가지고 요 뒷동산에 올라가면 무릇이라는 그 요만한 땅에서 나오는 그 뿌리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캐가지고 밤새도록 가마솥에다 구우면은 이게 상당히 달콤한 이런 그 간식거리가 나와요. 이거를 머리에다 이고 달래내 고개를 넘어가다 호랑이도 만나고, 그래서 저 서울에 한남동 그쪽으로 가서 이걸 팔아가지고 학비를 대주시고. 폭도로 남은 가족들마저 숨죽이며 살아야 했기에 남상목 의병장의 의로운 삶의 흔적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져갔다. 동천 선생은 왜 죽음을 무릅쓰고 처절했던 의병의 길을 걸었을까? 선생의 대답은 1907년 영국 데일리 메일의 종군 기자 맥켄지와 양평의 한 의병과의 대화에서 찾을 수 있다. 맥켄지가 한 의병에게 물었다. 일본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때 한 의병이 대답했다. 우리가 일본을 이기기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싸우다 죽게 되겠지요. 그러나 좋습니다. 일본의 노예가 되어 사느니 자유민으로 죽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의병들이 역사적으로 실패했다라기보다는 그런 정신들은 꾸준히 3.1운동으로 이어지고, 또한 만주 독립군으로 이어지고, 만주 독립군의 그런 활동들은 다시 상해 임시정부 수립에 또 하나의 뿌리가 되고, 임시정부와 만주는 서로 연합을 해서 독립활동을 꾸준히 했다. 동천 선생의 꿈은 살아생전에 이루지 못했지만 선생의 불굴의 정신과 용기는 경성감옥의 높은 벽을 넘어 만주로, 상하이로, 전 세계의 독립운동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그러나 광복 이후 40년이 지나도록 우리는 선생을 까맣게 잊고 있었고, 지금도 기억하는 이가 드물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다. 우리의 아름답고 번영된 미래를 위해서 남상목 의병장의 정신을 기억하고 길이 이어가야 한다. 요즘 세상은 너무나 어떤 면에서는 개인주의가 팽배해 있기 때문에, 물론 그것이 아주 나쁜 거는 아니에요. 누구나 개인의 삶이 소중하잖아요. 근데 정말 그 개인의 삶이 소중하다라는 것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너무 부각되어서 나만 잘 살면 된다, 나만 괜찮으면 된다라고 하는 의식들이 너무나 팽배해 있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 의병의 정신을 우리가 꼭 이 시대에는 더욱더 환기시키고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성남시에 5분의 독립유공자를 기리는 기념관이 하나 있었으면, 그래서 그 청소년들이 거기 와서 보고 배우고 또 우리가 어떤 추모 행사나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게, 이게 유산을 100년 대계로 내려올 수 있는 유산을 남겨주시면 제가 원이 없겠어요. 구한말 외세의 침략에 자발적으로 대항하신 분들을 우리는 보통 의병이라고 부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공동체와 이웃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떨쳐 일어서신 분들이십니다. 우리 경기도의 대표적인 의병장 남상목 선생 역시 마찬가지셨습니다. 구한말 의병 정신은 독립운동으로 이어졌고 끝내 우리는 해방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의병 정신은 민주주의 발전으로도 이어졌습니다. 국민들께서 일궈낸 K방역의 성과 역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떨쳐나섰던 의병 정신이 바탕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남상목 의병장님을 비롯해서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신 수많은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날 나라도 우리의 삶도 존재합니다. 그분들이 잊혀진 영웅이 아니라 우리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기억될 수 있도록 저 또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